동생이 잡던데 쥐잡듯이.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수학 학원을 너무 가기가 싫대. 제가 제 수학학원 13시간 13시간이라고? 야, 너희들 거의 국어학원도 다니지 않냐? 국어학원 다니는잖아. 와, 국어 다녀, 과학 다녀, 수학 다 다니지. 영어 다니니? 니네도 태권도 다니니? 그런 거 아니지? 우리 뭐 태권도 가야지, 태권도. 내 조카가 태권도 학원까지 다니거든. 걔 태권도 학원 가는 거 다 싫다는 건데. 아유. 대신 오늘 역학적 에너지는 조금 있다가 굉장히 재밌을 거야. 농담입니다. 빨리 풀이할게. 37번 할게 얘들아. 37번 보자. 문제가 수평구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해서 충돌한 후 A, B가 각각 크기가 P, 4P 운동량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림 나는 A가 충돌한 B가 운동방에 나가는 방향을 맞는 동안 2P의 운동량은 같다. B가 힘을 받는 구간은 시간은 T이고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해볼까요? 지금 B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구나. 정신이 없다. B가 정지하고 있었다. A가 운동하고. 그리고 충돌 후에 P4P래. P4P. 운동량. 그리고 여기 F의 힘을 받아서 EP가 됐대. 그리고 힘을 받는 시간이 T고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자, 적어 놓을게요. 준 정보는 얘가 질량이 M, 얘가 4M. 이렇게 좋죠, 여러분들?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니까 얘가 속도가 충돌 후에 V면 얘도 속도가 충돌 후에 V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B가 정직이라고 안 나와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머리가 이상하게 된 거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오는 수평면에서 물체 A가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등속도 운동을 하여 충돌 후 A와 B가 각각 크기가 P, 4P인 운동량으로 됐고. 네, 이 말이 어떻게 돼? 3P구나? 됐다. 자, 봅시다. 지금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이게 마이너스 P고 이게 플러스 4P면 합이 3P죠, 여러분들. 3P. 그럼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3P가 돼야지만 합이 3P가 되겠죠, 여러분들. B가 정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에 가에서 충돌 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5P가 틀렸습니다. 3P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에서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얘들아, 요거야. 얘가 속도가 V면 얘가 속도가 V가 돼야 돼. 이유는 뭐냐? 질량이 B가 4배라고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여기를 통과하니까 2P가 됐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4P의 기준이 뭐예요? 4P의 기준이 4M 곱하기 9입니다. 그럼 2P는 몇 V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의 속도의 절반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2분의 1 V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들. 해서 속도 V하고 2분의 1 V니까 A가 B의 2배가 맞지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여기 힘 받기 전에 4P에서 2P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2P면 충격량이 2P가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F가 시간을 몇 T를 받았냐면 통과하는 시간이 T라고 했으니 F 값은 T분의 2P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디귿은 땡! 37번 문제가 되겠고요. 마지막이니 얘들아? 38번. 요거는 정확하게 알지. 용수철이 역학적 에너지에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알아야 돼. 이거 좀 보자. 이게 지금 힘 시간 그래프가 FT라고 안 나오고 거기 뭐라고 나왔어야 된다. 힘의 크기라고 나왔어야 된다. 거기 힘의 크기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방향은 신경을 안 쓴 거야. 이거 봐. 어떤 물체가 얘랑 충돌을 할 때 탄성력이란 힘은요 어느 쪽으로 작용하는 힘이냐면 변형된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맞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압축을 시킬 거야. 그때 탄성력이란 힘은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첫 번째 시간에 했는데 기억나요? F는 마이너스 KX. 지금 알면 돼. 오늘 또 나오니까. 오늘 나와? 이거 K가 뭐냐면 용수철 상수. X는 변형된 길이. 이 마이너스는 난 이것도 기억나는데 마이너스는 변형된 길이의 반대 방향의 뜻입니다. 이거는 지금 크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여기다 할게. 봐봐. 얘가 두 개가 정지하고 있죠, 여러분들. 정지. 그러니까 분해전 운동량의 합이 0이지 얘들아. 그럼 분해 운동량의 합도 몇이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이해감?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렇게 있었다가 튕겨져 나가는데 오른쪽 왼쪽으로 나가는데 둘이 운동량이 같아야 돼요. 왼쪽으로 가는 놈하고 오른쪽으로 가는 놈의 운동량이 같아야지 합이 0이 되겠지 얘들아. 이해가니? 근데 오늘 배울 건데 용수철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안 배운 거지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속도 V로 들어갔다면 용수철과 튕겨 나올 때는 똑같은 속력 V로 나옵니다.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보존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지만 알았니? 그러면 들어갈 때 질량 속도하고 나올 때 질량 속도 곱한 값이 같겠지 얘들아. 이해가니? 그럼 여기가 운동량이 얘네 둘이 같았는데 다시 튀어나올 때도 운동량이 같겠지 얘들아. 이해가요? 그럼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운동량 같고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운동량 같으니까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으면 뭐가 같아야 돼? 충격량이 같아야 되겠지. 충격량이 같으려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야? 충격량이지 얘들아. 그래서 A, B의 사이즈가 면적이 같아야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A와 B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각각 EX, X만큼 운동하여 이렇게 나오죠.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가 A가 B의 몇 배예요? 2배죠. 그렇다는 얘기는 속력이 B가 V면 A가 V라고 내가 했구나. A가 V면 B는 2분의 1 V가 돼야 되겠지 얘들아. 근데 운동량이 같아야 되지. 그러면 얘가 질량이 M이면 얘가 질량이 2M이어야 되겠지. 이게 기억법입니다. 실컷 분리된 A, B의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 속력은 A가 B의 2배이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틀렸고 속력은 맞고 질량은 A가 B의 2분의 1배가 되겠고 면적은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보존이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오늘 우리 빨리 이제 드디어 역학적 에너지 들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힘분 그림을 좀 바꿀게. 보존 역할 중에서 앞에서 배웠던 운동의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 추격량, 그다음 오늘 배우는 이제 일과 에너지를 배우면서 대략적인 역학이 끝납니다. 역학이. 자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첫 번째 일을 배워야 돼요. 이 역학적 에너지는 얘가 이거 가르치는 사람에 따라서 스타일이 되게 좀 많이 틀리거든. 근데 선생님처럼 이제 좀 내가 그 고인물이거든 되게. 이 물리를 가르친 지 굉장히 오래된 그 굉장히 큰 고인물. 그러니까 즉 늙은이들은 이거를 파면 팔수록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가르치기가 싫어져. 왜냐면 공식 알려준다고 문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우리 교과서나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좀 다르게 알려주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이건 좀 따로 좀 적어놔 주세요. 1부터 먼저 보자 얘들아. 1은 W예요. W 워크 해가지고 단위는 줄입니다. 줄. 그래서 W는 Fx 힘 곱하기 거리. 얘 뭐가 붙냐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붙어요. 단 얘기는 이거 뭐냐? 힘과 이동 방향의 각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90도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사인 90도는 0이겠지 얘들아.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이런 거야. 실전으로 팍팍하자. 어떤 놈이 이렇게 구심력을 통해서 금속 원운동에 이거 잘 나오거든? 그럼 1의 값이 몇이에요? 0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이때 운동 방향은 접선 방향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구심력의 방향이 수직이기 때문에 금속 원운동하는 거는 1이 뭐했다? 0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야. 얘가 질량 2kg짜리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역학하잖아요. 얘들아. 힘을 이렇게 받으면 괜찮아요.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아가지고 0도가 나오면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힘 곱하기 거리 해주면 되는데 이런 게 막 나오잖아. 이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갔어. 각도 60도 10m 2m 왜 이런지 보이세요? 이 힘 성분에 코사인 세타 방향으로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거 원래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S라고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60도 나오면 코사인 60도 해가지고 2분의 1을 이렇게 계산해주고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과연 일이 뭐냐? 일이 물리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뭐냐? 여러분들 에너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에너지를 많이 들어봤는데 에너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세요? 에너지의 정의는 뭘까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래요, 맞아요. 에너지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요 누구한테 힘을 줘서 이동거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근데 이런 거 들어봤니 얘들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그냥 보존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A가 에너지가 측정을 해보니까 60이야. B는 에너지가 10이야. 그래서 A가 B한테 에너지를 주고 싶어. 얼마 줄까?
20을 줬어 에너지를. 그럼 얘는 에너지가 몇이 되겠어? 40대겠지 얘들아. 얘는 에너지가 몇이 되겠어? 30대겠지 이렇게. 이때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하는 행위가 일입니다 여러분들. 일이 뭐라고요?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내가 얘한테 일을 해줬어. 그럼 나는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고 일 받은 놈은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일이라는 게 어떤지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역학이라고 하는 거야. 왜? 힘을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야. 힘을 통해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이 A가 지금 B한테 일을 했죠. 일한 놈을 주체라고 할 거야. 일한 놈을 뭐라고 부를 거라고? 나는 이제 주체라고 부를 거야. 주체. 일 받은 놈은 이걸 객체라고 할 겁니다. 그럼 그 교재에 그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왜? 만든 말이니까. 지적당할까 봐. 그래서 그냥 일한 놈, 일 받은 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주체, 객체. 일한 놈은 어떻게 됐나? 일한 만큼 에너지 감소. 일 받은 놈은 일 받은 만큼 에너지 증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러면 자 마찰이 없는 면이라고 그 가정을 좀 하겠습니다. 마찰이 없는 면에서 이게 뭐 그렇게 막 중요한 건 아닌데 처음이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물체가 있어요. 물체. 질량 M짜리가 정지하고 있습니다. 자, 정지하고 있으면 얘는 여러분들 운동 에너지가 몇일까요? 운동 에너지 공식 아까 전에 살짝 언급했죠. 운동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에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왜 이게 2분의 1 mv 제곱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역학에 나와 있어요. 이게 2분의 1 mv 제곱인지. 봐봐. 근데 내가 얘한테 오른쪽으로 힘을 줬어. 그럼 얘는요 무슨 운동을 할까요, 여러분들? 물체는요 등가속도 운동합니다. 왜요? 마찰이 없으니까 F라는 R자임이 있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동거리 S만큼 이동했을 때는 얘가 속도가 발생이 돼. V. 자 여기 봐봐. 얘는 에너지가 일 받은 만큼 생긴다고 했었죠. 얘가 얘한테 에너지 20을 주고 싶으면 일을 20을 해줘야 되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돼? 힘 곱하기 거리지. 자, 그럼 나는 얘한테 일을 했으니까 나는 주체고 물체는 일을 받았으니까 얘는 객체가 되겠지. 그럼 나는 일을 얼마큼 했니? 힘 곱하기 거리만큼 했지. 내가 한 일. 근데 우리는 뭘 배웠어요? F는 MA라는 걸 배웠어요. 맞죠? 그럼 MAS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이 증명 과정은 하나도 안 중요해 얘들아. 그냥 끄덕이면 되는 거야. 가속도 공식이 어떻게 돼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지. 그치? 그러면 나중 속도가 몇이야? V고 처음 속도가 정지지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M 곱하기 T분의 V 곱하기 S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겠지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러면 T분의 S는 뭐냐? 평균 속력입니다.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도 있지만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평균 속도 공식이 있죠. 등가속도 운동할 때는 2분의 처음 속도 플러스 나중 속도겠지 얘들아. 그죠? 그러면 처음 속도가 지금 몇이에요? 0이지 얘들아. 나중 속도가 몇이야? V지. 그럼 T분의 S 대신 2분의 V 집어넣으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요? 내가 해준 일의 양이 몇이에요? 2분의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증명 과정 안 중요합니다. 그럼 내가 일을 2분의 1 mv 제곱만큼 해줬으니 얘는 에너지가 얼마큼 생겨야 돼요? 2분의 1 mv 제곱만큼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런 증명 과정은 처음에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역학이기 때문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R자임이 한 일입니다. 지금 한 거예요.
이거 R자인 곱하기 거리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갖다. 처음에 얘가 운동 에너지가 0이었으니까 내가 일을 만약에 100주를 했다. 그럼 운동 에너지가 100이 된 거고, 처음에 얘가 운동 에너지가 20이었다. 그럼 내가 일을 100주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알짜리 한 일 100줄이 되면 운동 에너지가 12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변화량 값은 다 뭐 얘기하는 거야? 나중 값에서 처음 값을 빼준 값이야.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값이 뭐가 된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일 에너지 정의야. 그러면 개념상 얘들아, 이 일을 하는 주인공은 누굴까요? 일을 하는 주인공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좀 들어볼게요. 2kg의 물체가 마찰력이 존재하는 구간에 있어요. 근데 내가 10N의 힘을 오른쪽으로 주니까 이거 내가 준 힘이야. 내가 준 힘이 10N이야.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등가 속도 운동을 했어요. 근데 마찰력이 4N이야. 그럼 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겠지, 그치 얘들아? 우리가 외부에서 준 힘을 뭐라고 하냐면 외력이라고 해요. 이건 바깥에서 준 힘을 뭐라고 한다? 외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얘한테는요, 총 힘이 몇 개가 작용할까요? 자, 봐봐. 어떤 물체가 지구에 이렇게 있는데 마찰면이 있고 내가 밖에서 힘을 줬어. 그럼 얘한테 작용한 힘은 총 몇 개냐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준 외력, 반대 방향 마찰력, 세 번째 뭐 있을까? 중력 있겠지 얘들아. 그 다음에 바닥에 있으니까 무슨 항력도 있겠어? 수직 항력이 있겠지. 총 몇 개의 힘이 작용하는 거야? 4개예요 여러분들. 그럼 일은 몇 개 물어볼 수가 있냐? 5개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일의 주인공은 누구야? 힘이라고 해줘야 돼. 힘. 일의 주인공은 힘입니다. 왜냐? 자, 외력이 한 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마찰력이 이 물체한테 한 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중력이 한 일 물어볼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수직 항력이 한 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힘들의 합을 뭐라고 해요? 알짜임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알짜임이 한 일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빨리 한번 구해볼게요. 이게 10m 이동했다고 봅시다. 첫 번째, 외력이 한 일. 중요한 거 나와야 되나? 그 외력이 한 일은 외력 곱하기 거리예요. 그럼 몇 줄이야? 100줄이지. 코사인이 0도니까 이동 방향하고 운동 방향이 같으니까 코사인 0도가 1이지 얘들아. 그러면 얘는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했으니, 정지 상태에서 밀었으니 운동 에너지가 100일까요? 아니에요. 왜 운동 에너지가 100이 아니에요? 이거는 알짜임이 한 일이 아니지 얘들아. 뭐가 한 일이야? 외력이 한 일이지. 오케이? 그럼 두 번째, 마찰력이 한 일은 몇일까요? 마찰력 곱하기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붙어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예요? 180도가 되죠. 그래서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1.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40줄이에요. 자, 여기서 얘들아, 중력이 아니라고요. 수직항력이 아니라 공식을 안 쓰고요. 말로 설명할게요. 중력이 아니는 뭐 곱하기 뭐겠어요? 중력 곱하기 이동 방향입니다. 이동거리입니다. 그리고 수직항력이 아니는 수직항력 곱하기 이동거리예요. 근데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운동 방향과 몇 도를 이뤄요? 90도를 이루지 얘들아. 그럼 코사인 90도는 0이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는 중력이 한 일하고 수직항력이 한 일이 몇 줄이 되는 거야? 0줄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5개를 물어볼 수가 있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R자임이 한 일입니다. R자임이 한 일. 그럼 R자임이 한 일은 이거 R자임 몇이야?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4니까 R자임이 몇이에요? 6이죠 여러분들 6. R자임은 6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동거리 10이니까 몇 줄이에요? 60줄 나오죠? 자, 이거 다 합해보자. 그럼 몇 나와요? 60줄 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 모든 힘들의 한 일이 뭐가 되는 거야? R자임이 한 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얘들아 운동 에너지가 처음에 0줄이었는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몇 줄이 돼야 되는 거야? R자임이 한 일이 60줄이니까 운동 에너지 60줄이 돼야 되겠지. 여기서 R자임이 한 일은 뭐랑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검산을 빨리 해보자. 검산. 자, 봐봐. 이때 속력 몇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 지금 방금 배웠죠? 2분의 1 m v의 제곱이죠. 그러면 속력이 몇이 돼야 돼? 루트 60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얘들아. 루트 60. 이거 어떻게 구할 수가 있어? 등가속도 운동으로도 구할 수가 있잖아. 처음 속도가 몇이야? 처음 속도가 0. 가속도가 n분의 f가 몇이야? n분의 f. 6이지 얘들아. 가속도 3이지 얘들아. 이동거리 몇이야? 이동거리 10m지. 그러면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루트 60이 나옵니다. 가속도하고 이거 등가속도 공식 나왔지 얘들아? 가속도 알고 이동거리 나오고 하면 우당탕탕 계산하면 처음 속도가 0이니까 루트 60 나오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어떻게 할 거다? 다 R자임이 한 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겁니다. 알겠죠?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하고 운동 에너지를 배웠는데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게 나와요. 자, 에너지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전기 에너지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열 에너지 들어봤지? 뭐 있을까? 무슨 에너지일까? 파동 에너지 들어봤지, 얘들아? 그 에너지 종류 중에 하나가 역학적 에너지인데 그럼 여기 무슨 역자겠어요, 여러분들? 힘역자겠지, 얘들아? 힘역자.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야? 힘 때문에 발생되는 에너지입니다. 힘 때문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라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위치 에너지라고 들어봤지, 얘들아? 포텐셜 에너지라고 해요. 여기다가 키네릭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합한값을 뭐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이 mgh거든요. m이 뭐냐면 질량, g가 중력 가속도. 아, 너무 중요한 거 나온다. h가 높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준면에서의 높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0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떨 때? 기준면이 어디였을 때? 바닥이었을 때. 그치? 근데 내가 기준면을 얘 위쪽으로 잡아주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 아래지, 얘들아? 음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음수 방향 아닙니다. 에너지하고 일은 스칼라 값이에요. 방향 아니고 크기예요, 여러분들. 오케이? 음수로 표현되면 기준면 아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아무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기준면 바닥으로 해도 되지만 어떤 문제는요, 기준면 바닥으로 했을 때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준면을 선생님 문제에서 안 주면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 바닥으로 할 거다. 그렇게 대부분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어떤 문제는 기준면이 무조건 바닥이어서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기준면 아래는 어떻게 표현해준다? 음수로 표현해주는 겁니다. 알겠냐, 얘들아? 기준면에서. 그럼 이거 왜
이렇게 MGH가 되는지 운동 에너지처럼 빨리 알려드릴게요. 왜 MGH가 되냐? 봐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 게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체가 갖는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뿐이 없고요. 여기서요 이 포텐셜 에너지는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아니라요 중력이 갖는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이 뒤에서 배우는 탄성력이 갖는 에너지, 탄성력이 그냥 포텐셜 에너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누가 갖는 에너지? 힘, 중력이 갖는 에너지예요. 왜 그러겠어요? 물체가 여기에 있으면 갖고 있다가 놔두면 누가 얘한테 일을 하는 거야? 누가 얘한테 일을 하는 거야? 중력이 얘한테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력이 뭐가 되는 거야? 주체가 되는 거고 물체가 객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속력이 빨라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그럼 중력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작아지겠죠. 주체가 되니까. 이해가니? 그래서 봐봐. 질량 m짜리를 얘가 F의 힘으로 들 거예요. 높이 h만큼. 그러면 들어 올릴 때 등속도로 들어 올릴 겁니다. 그럼 해준 1의 양값은 이렇게 되죠. 힘 곱하기 거리니까 거리가 h가 되겠지 얘들아. 그럼 등속도로 운동하려면 얘가 중력이 mg면 합력이 0이 되니까 내가 준 힘의 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mg가 되겠지 얘들아. 그래야지만 등속도 운동을 할 거 아니야. 정지 상태에서 합력이 0이면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지 상태에서도 합력이 0이면 계속 정지지만 운동 상태에서 합력이 0이면 등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등속도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된다? 힘을 mg만큼 줘야 돼요. 그러니 이때 해준 일의 양을 뭐라고 하냐? 들 때는 중력에 대한 일이라고 표현해요. 들 때는 뭐라고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일을 했으니까 중력에 대해 일을 했다고 표현해 준 거고, 그러면 일한 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감소하고 일 받은 주체는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얼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어요? mgh만큼 증가가 돼야 되겠지 얘들아. 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공식이 mgh가 되는 겁니다. 힘 곱하기 거리. 오케이? 힘 곱하기 거리. 딴 거 생각하지 마. 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누가 갖는 에너지다? 중력이 갖는 에너지다. 그러면 이 물체가 가만히 여기 정지하고 있다가 놔두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운동을 하겠지 얘들아. 그때는 누구한테 일을 하는 거야?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한 일이라고 표현해 주는 거야. 들 때는 중력에 대한 일. 내려올 때는 중력이 물체한테 한 일. 그래서 이거 중력이 한 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야. 아니 아니라. 그럼 개념은 대략 이런데 이거 있잖아. 자, 마찰이 없어요, 얘들아. 마찰 없는 것만 할 거예요. 왜냐면 마찰이 있으면 조금 더 틀려져. 그래서 얘기해. 봐봐. 어떤 물체, 동일한 물체가 있어요. 질량 m짜리가 있고요. 질량 m짜리가 있습니다. 같은 높이 h. 자, 얘가 같이 낙하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A가 이렇게 운동해서 여기 왔어요. 속도가 V입니다. 얘가 이렇게 운동해서 여기 왔어요. 당연히 B가 먼저 떨어지겠지만 A하고 B는 바닥에 닿았을 때 뭐가 같다? 속력이 같아요, 여러분들. 속력이 같아요. 왜 같은지를 알아야 되겠지, 얘들아. 봐봐.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S야. 속력이 같아. 그냥 결과만 알아도 돼, 이거는. 너희들 알지? R자임이 한 일은 뭐랑 같아야 돼? R자임이 한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랑 같아야 되지 얘들아. 그럼 B를 한번 기준으로 보자. B한테 작용한 R자임은 뭐야? mg지. 중력이니까 이동거리가 몇이야? h지 얘들아.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이 몇이야? mgh니까 얘는 운동에너지가 몇이 돼야 돼? 여기서? mgh가 돼야 된다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같이 얘기하는 거야. 응? 왜?
R자의 면이는 뭐랑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같으니까 R자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여기가 세타면요 아시다시피 이쪽으로 작용한 힘을 뭐라고 합니까? mg 사인 세타라는 거 첫 번째 시간에 살짝 언급했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R자의 면일은 몇일까요? 이때 R자의 면일은 mg 사인 세타 곱하기 이동거리 뭐예요? S가 되겠지 얘들아. 사인 세타 곱하기 S를 뭐라고요? H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B편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높이 나가는 거니까. 즉 이때 R자의 면일과 이때 R자의 면일은 어떻다? 같기 때문에 이때의 속력하고 이때의 속력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높이만 보면 되는 거예요. 빗면 막 이렇게 온도가 하는 거는 뭐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풀 때는. 알았어요? 넘어갈게요. 그러면 물체한테 작용한 힘이 중력만 존재한다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왜 그러냐?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값인데 내려올 때는 얘들아 누가 누구한테 일을 하는 거야?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려오는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해준 일만큼 감소하겠죠. 근데 일 받은 놈이 물체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서 증가하겠죠. 이거 감소하냐고 이거 증가량이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갈 때도 외부에서 다른 힘이 없다면 중력만 존재한다고 하면 중력에 대한 일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가 되니까 물체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가 나와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쉽게 두 가지만 나오니까 정리를 할게요. 두 가지만 나와요, 여러분들. 세 가지. 마찰력은 교과 과정이 아닌데 내신에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힘이 물체한테 작용하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변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래서 외부에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뭐라고 하냐?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고 하죠. 역학적 에너지 변화라는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 이 아까 전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R자임이 한 일이었죠. R자임이 한 일은 뭐랑 같았어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변화량이라는 건 두 가지죠. 증가 아니면 뭐예요? 감소죠. 그럼 어떨 때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지 어떨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어떨 때 감소하는지만 알면 되겠죠. 이 중요한 건 뭐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에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운동 방향과 같다. 그럼 증가해요. 근데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면 감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R자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 증가. R자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운동 에너지 감소입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한지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1kg의 물체가 줄에 이렇게 내가 줄을 잡고 있었어. 이렇게 줄을 잡고 있었어. 처음 속도가 10m/s였어. 중력 가속도 12m.
그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중력이 지금 10m는 있지. 그치 얘들아? 위쪽으로 속도가 빨라지려면 내가 준 힘이 몇 리터보다 커야지만 속도가 빨라져 얘들아. 10보다 커야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문제 4N의 힘을 줬습니다. 이게 올라가야 내려가야. 자! 처음 속도가 몇이야? 정지가 아니죠. 10이에요. 그럼 4N의 힘을 주면 올라가 내려가. 무조건 올라가. 왜? R자임의 방향이 운동 방향에 반대면 속도가 느려지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해가요? 속도가 느려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10N이면 등속도로 운동하는 거고 12N이면 위로 빨라지는 거죠 얘들아. 이해가지? 올라가죠? 자 이렇게 힘을 주면요 이 물체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일정할까. 이게 없으면 보존. 오케이? 이게 없으면 보존이지. 왜? 중력만 작용하면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증가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거야. 아는 얘들아? 근데 내가 4N의 힘을 줬어. 그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야 감소야 일정이야. 운동 방향이 위쪽이지? 근데 외부에서 준 힘 어느 쪽 방향이 위쪽이지? 그럼 역학적 에너지 증가하는 거야. 느려지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위로 올라가면 모두 커져. 포텐셜 에너지는 커지잖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자, 봐봐. 이게 없어. 이게 없으면 중력만 존재하면 어떻게 돼?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는 하되 감소하는 것보다 어떻게 돼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더 증가하는 거야. 얼마만큼? 이 외부에서 준 외력 곱하기 거리 혹은 장력 곱하기 거리, 마찰력 곱하기 거리만큼. 그럼 마찰력은 항상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이야? 반대 방향이지. 그럼 마찰력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이해가? 그러면 하나 더. 거의 다 왔어. 조금 이따 문제는 개념부터 자꾸 먼저 풀어. 이거 봐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외력이 작용하면 밖에서 힘이 주면 외력 곱하기 거리가 되는 거고 밖에서 장력이 작용하면 장력 곱하기 거리 되는 거야.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그치? 이런 거 우리 어디서 했었어? 운동의 법칙에서 했었잖아 얘들아. 자, 봐. A는요 이렇게 잡고 있다가 마찰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찰이 없는 정도에서 잡고 있다가 딱 놔뒀어요. A는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잡고 있다가 딱 놔두면 단순히 생각해봐. 위아래로 안 움직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안 변해. 근데 A는 빨라져. 그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겠지.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값은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치? 그럼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A는 증가. 자, B는 내려오면서 빨라지지 얘들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하지.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빨라지니까 증가하지. 자, B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 감소해. 왜 감소하냐? 왜? 운동 방향이 이쪽인데 B한테는 외부에서 작용한 힘 중력 말고 무슨力이 작용해? 장력이 작용하지. 장력이 어느 쪽으로 작용해? 운동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B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가 돼야 되는 거야. 얼마만큼 감소해야 돼? 장력 곱하기 거리만큼. 장력 곱하기 거리만큼 감소하는 거야. 근데 봐 얘들아. 우리가 뭐 배웠었냐면 운동의 법칙에서 이 장력과 이 장력은 같다 그랬어? 다르다 그랬어? 같다고 했죠. 얘 이동거리가 있을 거고 얘 이동거리가 있을 거예요. 자, 얘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은 장력 곱하기 거리입니다. 얘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장력 곱하기 거리입니다. 그럼 A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B가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게 눈에 보여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왜? 장력이 같고 이동거리가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 증가량하고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이 같아야 되는 거야. 또 나왔다. 하나의 개에서는 이런 장력은 뭐야? 무시할 수 있지 얘들아. 하나를 봤을 때는 뭐를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할 수 있지만 각각으로 봤을 때니까 이게 틀리다고. 알겠습니까? 이런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 어떨 때 증가하고 어떨 때 감소한다? 속력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뭐만 보자?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은지,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반대인지만 보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운동 방향이 오른쪽인데 운동 방향 쪽으로 장력이 작용했으니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가 되겠지.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얘들아? 디테일한 거 조금 이따 한 거 봐봐. 이제 눈에 보일 거예요. A 2kg, B 3kg예요. 자꾸 이따 놔둬요. 얘 위로 빨라지겠죠? 얘 아래로 빨라지겠죠, 얘들아? A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요? 증가. 왜? 운동 방향과 외부에서 작용한 무슨 력? 장력의 방향이 같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증가. 얼마큼? 장력 곱하기 거리만큼. 자, B 역학적 에너지 감소. 왜? 운동 방향과 장력의 방향이 어떠니까? 반대니까. 역학적 에너지 감소. 얘가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는 만큼 얘는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하나의 개로 보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왜? 장력은 내력이니까. 안에서 작용한 힘은 하나로 봤을 때는 없는 힘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